2026년 1월 3일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한 평범한 가정, 김정훈 부장의 가족단체 대화방에 아침 8시 정각 다급한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마치 비상 사이렌처럼 울린 그 메시지는 고요했던 주말의 시작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둘째 딸 김정아였습니다. 평소라면 아이들 등교 준비로 한창 분주했을 그녀의 메시지는 단 2마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공포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얘들아, 큰일 났어. 엄마가 없어졌어. 없어졌다는 단어는 날카로운 파편처럼 남매들의 아침을 파고들었습니다. 곧이어 사진 한 장이 대화방에 올라왔습니다. 흔들리는 카메라 앵글로 보아 극도의 혼란 속에서 촬영했음이 분명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순자 여사의 집, 언제나 정갈하게 닦여있던 식탁 위에 흰 편지,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사랑하는 내 새끼들에게 라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눌러 쓴 엄마의 익숙한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 글씨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공포감을 자아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K장남의 표본, 첫째 아들 김정훈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상황을 통제하고 지시하려 들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 편지는 뭔데? 전화 왜 안 받아? 뒤이어 막내 정수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IT 스타트업 대표답게 그는 감정적인 동요보다는 상황 파악을 우선시했습니다. 누나, 일단 심호흡하고 전화부터 받아봐. 하지만 정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엄마의 빈집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온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찍은 편지의 내용이 사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담긴 내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짧고 단호했습니다. 잠깐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찾지 마라. 잘 지내고 있다가 돌아갈게. 엄마가. 이 세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흔한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시간을 선포하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통보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야말로 아연실색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내일 아침에 먹게 시래기국 좀 끓여놨다며 살갑게 통화했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칠순의 노모가 쪽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엄마 이순자 여사의 이 계획적인 로그아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정아에게서 겨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울음을 간신히 참고 있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나 어떻게 엄마 옷장이 텅 비었어. 제일 아끼던 외출복이랑 화장품이랑 속옷까지. 이건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냐고. 어제 저녁에 무슨 얘기했어? 너 또 엄마 속 썩이는 소리 한 거 아니야? 가게 문제로 돈 얘기라도 했어? 오빠는 꼭 그렇게 말해야 해? 아니야, 그냥 어제 저녁에 반찬 가지고 오셨길래 잘 들어가셨냐고 안부 전화한 게 다야. 흑.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무슨 말을 실수했나 봐. 정우는 거실을 맴돌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이 비이성적인 상황을 자신의 논리 회로 안에 끼워 맞추려 애썼습니다. 최근 엄마가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다는 아내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혹시 치매 전조 증상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증이라도 잘못 서주신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막내 정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냉정하게 엄마의 최근 행적을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문화센터를 수료했다며 자랑하던 엄마의 모습, 얼마 전에는 혼자서 기차표를 예매해 친구분들과 온천 여행도 다녀오셨던 일. 엄마는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날로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충동적인 게 아닐 수도 있어. 엄마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계획적인 분이시잖아. 하루가 꼬박 지났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한다. 아니다. 편지에 찾지 말라고 했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온갖 의견이 충돌했고 자식들은 서로에게 날선 말을 내뱉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을 덮쳤습니다. 엄마의 건강을 돈으로만 챙기려 했던 자신을, 정아는 엄마를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여기며 온갖 하소연을 쏟아냈던 자신을, 정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의 전화를 귀찮아했던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두의 스마트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렸습니다. 우리 가족 대화방에 새로운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엄마가 직접 찍어 올린 풍경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하얀 파라솔이 펼쳐진 야외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브런치 세트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한쪽 구석,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엄마의 뿔테, 안경 일부와 가장 아끼던 진주색 가디건을 입은 어깨선이 살짝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독하게 평온하고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밥들 잘 챙겨 먹어라. 여기 날씨 좋다. 걱정과 죄책감으로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자식들의 감정은 순간 말문이 막히는 당혹감과 아주 희미한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길을 잃거나 아프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사진을 미친 듯이 확대해 보던 막내 정수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이거 제주도인데? 테이블 위 냅킨 로고, 월정리 그 카페 맞아. 정수가 사진을 확대해 테이블 위에 놓인 카페 냅킨의 로고를 식별해낸 것입니다. 그곳은 제주시 월정리 해변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오션뷰 카페였습니다. 그 순간 침묵을 깨고 정훈의 음성 메시지가 대화방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직 단호한 결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들 준비해. 제주도로 간다. 당장. 그렇게 온 가족의 제주도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엄마를 찾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어쩌면 엄마를 제대로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마주하게 될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낯설고 또 얼마나 눈부실 것인지를 말입니다. 엄마의 로그아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사진 한 장은 혼돈에 빠져 있던 가족들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주도 월정리. 자식들 중 그 누구도 엄마의 입에서 그곳의 지명이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세계는 언제나 집과 시장, 그리고 자식들의 집을 잇는 삼각형 안에 존재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견고했던 믿음이 단 한 장의 브런치 사진으로 산산이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첫째 정훈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가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움직이는 척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정수야, 너는 당장 김포공항으로 가는 제일 빠른 비행기 세 자리 알아봐. 표 없으면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해. 정아야, 너는 어머니. 옷차림 기억나는 대로 나한테 문자로 보내. 혹시 모르니 경찰에 협조 요청할 때 필요할 수 있어. 정우는 거실에 작은 지휘 본부라도 차린 듯 쉴 새 없이 동생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남인 그의 오랜 역할이었고 그는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성적인 지시 이면에는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라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내가 매달 꼬박꼬박 보내드리는 용돈이 얼만데 뭐가 부족해서 그깟 브런치 세트 하나 내가 100번이라도 사드릴 수 있었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빠 근데 우리 이렇게 무작정 내려가도 되는 걸까? 엄마가 찾지 말라고 하셨잖아. 우리 보면 더 멀리 도망가시면 어떡해. 그럼 어떡해. 어머니 혼자 객지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시면 어쩔 건데. 찾지 말란다고 진짜 안 찾아? 그게 자식된 도리야? 일단 무조건 모시고 와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정아는 오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옷장 서랍을 뒤지며 엄마에게 줄 두툼한 카디건을 챙겼습니다. 제주도 날씨가 좋다는 엄마의 메시지가 떠올랐지만 엄마는 늘 추위를 많이 타셨다는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사업 문제로 힘들다며 엄마에게 몇 시간이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엄마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기만 하셨습니다. 정작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기댈 줄만 알았지, 단 한 번도 기댈 어깨가 되어드리지 못했구나. 후회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막내 정수는 가장 침착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항공사 앱을 오가며 가장 빠른 항공편을 예매했습니다. 형의 불호령이 아니더라도 그는 이미 제주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가 보낸 사진을 전문가용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픽셀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EXIF 정보, 즉 촬영 시간, 카메라 기종 등의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엄마가 일부러 메신저로 보내 원본 데이터 값을 삭제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안경테에 비친 희미한 상, 파라솔의 그림자 각도로 추정한 시간. 그는 엄마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건 그냥 휴가가 아니야. 뭔가 단단히 결심을 하신 게 분명해. 그는 얼마 전 엄마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너무 비싸고 복잡한 걸 해드렸다며 타박했지만 엄마는 소녀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정수는 몇 시간이고 엄마 옆에 앉아 사진 예쁘게 찍는 법, 지도 앱으로 길 찾는 법, 유튜브로 지난 드라마 다시 보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엄마의 눈이 그렇게 반짝이는 것을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엄마에게 세상을 향한 날개를 달아드린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엄마는 그 날개를 이용해 우리에게서 가장 먼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정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시간 뒤 세 남매는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탓에 퀭했고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는 내내 그리고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순간까지도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은 온통 엄마에 대한 기억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육중한 소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장난감처럼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정아는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적 아주 어릴 때 다 함께 떠났던 첫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무섭다며 우는 자신을 달래주던 엄마의 따뜻한 손, 멀미하는 오빠의 등을 두드려주던 엄마의 분주한 모습, 그리고 정작 창밖 풍경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만 챙기던 엄마의 지친 얼굴. 그 기억 속 엄마는 언제나 엄마였을 뿐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가진 이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 세 남매는 각기 다른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를 떠나 홀로 이곳으로 향했던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솟아오른 비행기처럼 그들의 마음도 현실로부터 잠시 떠올라 막막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제주의 푸른 바다만큼이나 깊고 아득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국의 햇살은 무색할 만큼 따가웠습니다. 세 남매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거웠지만 제주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낯선 풀꽃, 향기가 뒤섞인 공기는 이곳이 그들이 속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막내 정수가 미리 예약해둔 렌터카에 오르자마자 첫째 정우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며 재촉했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출발해. 월정리 해변, 그 카페 이름이 뭐라고 했지? 거기부터 가보자. 혹시 알아? 아직 거기 계실지. 형, 엄마가 사진 올린 게 벌써 24시간이 다 되어가. 아직도 같은 장소에 계실 확률은 거의 없어. 일단 가서 단서부터 찾아보는 게 맞아.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엄마는 한번 마음에 든 곳은 계속 가시는 분이니까. 정아의 희망 섞인 말에 차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취향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알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진짜 엄마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차는 제주시를 빠져나와 동쪽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졌고 길가에는 현무암으로 쌓은 나지막한 돌담과 키 작은 감귤나무들이 평화롭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이 자식들의 조급한 마음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비게이션은 목적지 도착을 알렸습니다. 사진 속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월정리의 하얀 백사장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소위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이었습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 남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카페는 젊은 연인들과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경쾌한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칠순의 어머니가 혼자 앉아 브런치를 즐기기에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들은 무의식 중에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엄마가 보낸 사진을 직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어제 오전에 이 사진 속 주인공 되시는 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오셨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직원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실망감이 세 남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카운터 안쪽에서 주문을 받던 중년의 여자 사장이 그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아, 이 어머님. 네, 기억나요. 어제 오전에 창가 제일 좋은 자리에 혼자 앉아 계셨어요. 아주 곱고 기품 있으셔서 눈에 띄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 엄마예요. 혹시 누구랑 같이 오셨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은 없으셨나요? 아니요, 혼자 오셨어요. 아주 여유롭게 브런치를 드시고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라고요. 표정이 어찌나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시던지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어요. 따님하고 영상 통화도 하시던데 바다 보여주시면서 엄청 자랑하시던데요. 따님과의 영상 통화라는 말에 정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은 엄마와 통화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엄마에게는 자식들 모르는 또 다른 따님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온갖 불길한 상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다음 말은 그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 우리 예쁜 딸 바다 보니까 엄마 생각나지? 엄마가 내 목까지 실컷 보고 갈게 하시면서 휴대폰 화면에 대고 한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이가 무척 좋아 보였어요. 그제야 세 남매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영상 통화를 한 상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넌 엄마의 반려견 보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셨던 것입니다. 보미는 엄마에게 자식들과는 또 다른 의미의 딸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를 엄마는 말 못하는 강아지의 사진을 보며 털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훈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카페 사장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월정리의 눈부신 햇살 아래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이곳에서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닌 행복과 평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없이 오롯이 혼자서 그 사실이 그들을 당황스럽고 서운하게 그리고 동시에 아주 조금은 안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우리가 엄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처참한 깨달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자. 일단 여기서 더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돌아서려는 순간 막내 정수가 카페 입구에 비치된 지역 관광 안내 책자들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정수의 손에는 환상숲꽃자왈 공원이라고 적힌 작은 리플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리플릿의 특정 페이지, 피톤치드 가득한 치유의 숲길이라는 문구 옆에는 누군가 희미하게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필체는 너무나도 익숙한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다음 행선지에 대한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세 남매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를 찾는 이 추격전이 어쩌면 엄마가 일부러 남겨둔 흔적을 따라가는 순례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환상숲꽃자왈공원. 세 남매는 내비게이션에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하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해안도로를 벗어나 내륙으로 향하자 차창 밖 풍경은 푸른 바다에서 짙은 녹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구불구불해졌고 공기는 숲의 내음을 머금어 한층 더 서늘하고 청량해졌습니다. 마치 엄마의 마음속으로 더 깊고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순자 여사는 그들이 향하는 곳자왈이 아닌 근처의 비자림 숲길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의 흔적을 쫓아 제주도까지 내려왔으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짐작했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순자 여사는 수령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비자나무들 사이로 난 흘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솟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진 햇살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흙과 나무와 이끼가 뒤섞인 숲의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지난 70년간 가슴속에 묵직하게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3명의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나라는 주어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순자야, 너는 뭘 좋아했었니? 너는 뭘 하고 싶었니?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놓인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주섬주섬 보온병과 작은 귤 하나를 꺼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귤을 까먹는 이 지극히 평범한 행위가 그녀에게는 생전 처음 해보는 특별한 경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자신이 원할 때 먹고 쉴 수 있다는 자유.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로그아웃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간 반려견 보미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미야, 여기 공기 참 좋다. 너도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기 봐, 다람쥐도 있어. 신기하지? 엄마 이제 안 아파. 여기서 좋은 공기 많이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주 건강해져서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눈가에는 희미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녀의 여행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고 앞으로 남은 생을 더 건강하게 살아내기 위한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세 남매가 탄 차는 곧자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원시림의 입구는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매표소 직원에게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며 행방을 물었지만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을 어떻게 다 찾아? 일단 흩어져서 찾아보자. 30분 뒤에 여기서 다시 모이는 거야. 각자 전화기 꼭 붙들고 있어. 정훈의 제안에 따라 세 사람은 각기 다른 탐방로로 흩어졌습니다. 정훈은 가장 길고 험한 코스를 택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도록 빠르게 걸으며 혹시나 엄마가 발을 헛디뎌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최악의 상상을 떨치려 애썼습니다. 정아는 비교적 완만한 산책로를 걸으며 엄마 하고 몇 번이고 소리쳐 부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피해 숨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 앞에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도 이런 꽃을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이런 숲길 한번 걸어본 적이 없구나. 반면 막내 정수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숲의 입구에 있는 방문객 센터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는 엄마가 남긴 유일한 디지털 흔적인 카카오톡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혹시나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에 변화가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는 엄마의 카카오톡 계정을 샅샅이 살폈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스마트폰 문화센터를 다니셨어. 그렇다면 SNS 계정 하나쯤은 만드셨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모르는. 그는 곧바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접속해 엄마의 이름 이순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계정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수백 개의 계정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눈에 낯익은 프로필 사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반려견 보미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둔 순자플라워라는 아이디의 비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팔로우 요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 그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순자플라워 님이 회원님의 팔로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계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자식들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단에 핀 작은 꽃사진들, 손수 만든 반찬 사진들, 그리고 바로 1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비자림의 울창한 숲길을 배경으로 찍은 엄마의 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두 발로 온전히 서서 내 길을 걷는 시간. 제주여행 홀로여행 비자림 숨쉬는 중. 그들은 한 발 늦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향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엄마의 실시간 흔적을 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를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형과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누나, 찾았어. 엄마 인스타그램 계정 찾았어. 방금 비자림에 계셨었어. 엄마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은 이제 자식들에게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갈수록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자림에서 엄마의 SNS 계정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 세 남매는 다시 한번 추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엄마의 인스타그램은 그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곳은 자식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기록이 아닌 인간 이순자의 소소한 기쁨과 발견으로 가득 찬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동네 산책길에서 발견한 민들레 홀씨, 시장 좌판의 싱싱한 채소들, 새로 배운 레시피로 만든 반찬. 그 모든 사진들에는 자식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엄마의 시선과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듯한 묘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휩싸였습니다. 이것 봐, 작년 내 생일 때 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 사진도 있어. 글에는 사랑하는 내 딸 생일 축하한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 와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라고 쓰여 있는데 나는 그날 미역국이 조금 짜다고 투정 부렸었어. 나 정말 나쁜 년이야. 누나, 자책하지 마. 우리 다 똑같았어. 나도 봐. 엄마가 새로 산 스마트폰 케이스 예쁘다고 찍어 올리셨는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네.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만년필 사진도 있구나. 가끔은 당신이 내 옆에서 길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쓰여 있네. 아빠 기일에도 바쁘다고 얼굴만 비추고 갔는데 엄마 혼자 계속 아빠를 그리워하고 계셨던 거야. 차 안의 공기는 회한과 그리움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엄마를 찾는 동시에 자신들이 놓치고 살아온 시간들을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다음 행선지를 추측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새로 고침하던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가 팔로우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계정 중에 제주도 풍경사진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정의 최신 게시물은 붉은 노을이 아름다운 섭지코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에 좋아요를 눌러놓은 상태였습니다. 섭지코지야. 다음 목적지는 섭지코지가 분명해. 노을을 보러 가실 거야. 그들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차가 섭지코지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점차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약속이라도 한 듯 언덕 위 등대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강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덕을 오르는 내내 정훈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가족여행. 목적지는 강릉의 어느 바닷가였습니다. 그때도 하늘에는 저런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노을을 바라보는 엄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어린 정우는 아버지의 카메라로 찍어드렸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엄마는 처음으로 소녀처럼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세상의 모든 붉은 빛을 집어삼킨 듯한 장엄한 노을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은 바다와 하늘을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분주했지만 세 남매의 눈은 오직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인파 속에서 엄마의 모습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우리 가족 단체 대화방. 엄마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는 글자 하나 없이 사진 한 장만 덩그러니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섭지코지의 노을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사진을 찍어 보내는 것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의 구도는 기묘했습니다. 노을 풍경의 아래쪽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된 난간 위에 커피가 담긴 테이크아웃 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이 풍경을 보고 있는 것처럼. 커피가 왜 2잔이지? 엄마 누구랑 같이 계신 거야? 순간 세 남매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복잡해졌습니다. 엄마에게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일까? 혹시 우리 몰래 만나던 분이라도 있었던 걸까? 하지만 첫째 정우는 사진 속 커피잔을 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블랙커피를, 어머니는 늘 달콤한 캐러멜 마키아토를 드셨습니다. 사진 속 2개의 커피잔은 하나는 진한 아메리카노였고 다른 하나는 휘핑크림이 올라간 달콤한 커피였습니다. 엄마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살아있는 아버지와 함께 20년 전 그날의 노을을 다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랑 같이 계신 거야. 정훈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정아와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이번 여행은 단순히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가장 그리운 사람의 흔적을 따라 걷는 추억 여행이기도 하다는 것을. 사진은 아무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긴 편지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가끔은 아빠를 기억해 주렴.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는지도 알아주렴. 엄마가 보내온 노을 사진은 자식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붉은 낙인처럼 깊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섭지코지의 노을이 남긴 여운은 길고도 깊었습니다. 엄마가 보낸 사진 속 커피 2잔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세 남매는 엄마를 찾아서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목적은 추격이 아닌 이해가 되어야 함을 그들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짙은 군청색 어둠이 내린 후에야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섣불리 다가가 그 고요한 추억의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하실 시간인데 이 근처에 바다가 보이는 괜찮은 식당들이 많은 곳이 어디지? 한담 해변 쪽인가? IT 스타트업 대표인 정수에게 맛집과 숙소를 검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SNS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도 자극적이고 시끄러운 장소보다는 조용하고 정갈한 한식집을 선호했습니다. 정수는 그 취향에 맞춰 한담 해안산 책로 근처에 위치한 전복죽이 맛있기로 소문난 작은 식당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주변으로 돌담이 예쁜 작은 게스트하우스들이 몇 군데 있다는 정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보자. 식당에 안 계시면 주변 숙소들을 한번 탐문해 보는 수밖에 없겠어. 차는 밤에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새카만 밤바다 위로 집어등을 켠 어선들의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고 파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멀찍이서 가게 안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창 너머로 보이는 손님들 중에 엄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식당 주변의 작은 민박과 게스트하우스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인들은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해변이 보이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파도 소리, 그리고 서로의 지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침묵을 먼저 깬 것은 언제나 강하고 이성적으로만 보이던 첫째, 정훈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탓이야. 동생들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 탓은 할지언정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법이 없었던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위한다고 생각했어. 좋은 거 사드리고 비싼 병원 모시고 가고 용돈 넉넉히 드리면 그게 효도인 줄 알았지. 근데 정작 엄마가 외롭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다. 아빠 돌아가시고 저렇게 혼자 아빠를 그리워하고 계셨을 텐데 나는 내 가정을 챙긴다는 핑계로 엄마를 그냥 혼자 뒀어. 내가 무서웠던 거야. 아빠가 떠난 것처럼 엄마도 언젠가 내 곁을 떠날 거라는 사실을 마주하기가 그래서 더 차갑게 굴고 일부러 거리를 뒀던 건지도 몰라. 불효자식이지, 내가. 정훈의 고백은 다른 남매들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빗장을 풀어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뒤이어 정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니야, 오빠. 내가 더 나빠. 나는 엄마한테 너무 이기적이었어. 애들 봐달라고 맡기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고 남편 흉보고 시댁 흉보는 거 엄마가 다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는 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었는데 엄마도 힘들고 엄마도 위로가 필요했을 텐데 나는 내 생각만 했어. 엄마도 엄마이기 이전의 여자고 이순자라는 사람인데 나는 그걸 완전히 잊고 살았어. 흑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누나의 서러운 울음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막내 정수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무관심했지. 형이나 누나처럼 엄마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그게 더 나빴던 것 같아. 엄마가 스마트폰 쓰는 법 물어보면 바쁘다고 다음에 알려준다고 하고 엄마가 해준 반찬 맛있다, 고맙다 그런 표현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엄마의 존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야.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편한 내 편이라고만 생각했지.
엄마도 언젠가는 지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해봤어. 한담의 밤바다 앞에서 세 남매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쌓였던 원망과 오해의 벽이 엄마라는 하나의 진실 앞에서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의 방식으로 엄마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자신을 아프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로그아웃은 자식들에게 잊고 있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강제 리부팅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아의 스마트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엄마의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소박한 민박집 방 안, 하얀 이불 위에 엄마가 읽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시집 한 권과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고단했던 내 어깨를 토닥여주는 밤. 위치 태그는 제주 한담 어느 민박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바로 이 근처 그들의 지척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누구 하나 차에서 내려 엄마를 찾아 나서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평온한 밤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밤 그들은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러나 엄마의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은 조용히 엄마의 밤을 지켰습니다. 차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세 남매의 아침은 스마트폰 알림음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동이특이 무섭게 도착한 메시지는 엄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도 인스타그램 업데이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대화방에 남겨진 지극히 간결하고 명확한 한 줄의 텍스트였습니다. 외돌게 아침 9시. 그 메시지에는 만나자는 제안도 기다리겠다는 부탁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과 장소를 통보하는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는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엄마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고 당신들을 마주하겠다는 그리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두르거나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로 아침을 해결하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손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엄마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각, 그들은 외돌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외돌개 바위가 보이는 전망대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산책길을 걷는 내내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엄마를 보면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어떤 말도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전망대 끝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진주색 가디건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바다를 등지고 서서 다가오는 자식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엄마의 얼굴은 자식들의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척하거나 지쳐있기는커녕 오히려 제주도의 맑은 햇살을 받아 건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낯선 평온함과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엄마 앞에 다가서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순자 여사는 자식들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침들은 먹었니? 그 한마디에 애써 참고 있던 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위급하고 극적인 상황에서도 엄마는 자식들의 밥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아는 엄마의 방식이었습니다. 엄마는 우는 정아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준 뒤 다시 바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는지 궁금했겠지. 너희를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믿거나 원망스러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로그아웃이 필요했어. 로그아웃이라는 막내 아들에게 배운 낯선 단어를 엄마는 정확하게 사용했습니다. 평생을 정훈이 엄마, 정아, 엄마, 정수 엄마로 살았어.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할머니라는 이름이 하나 더 붙었고 내 이름 석자, 이순자는 어디에도 없더라. 부엌에서 국이 끓고 있으면 바다가 보고 싶어도 마음 편히 바다를 볼 수가 없었고 내가 배가 고파도 너희들 밥 먹을 시간에 맞춰 밥을 차려야 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게 엄마의 삶이고 나는 그 삶에 감사하며 살았어. 하지만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이순자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엄마의 고백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한 인간의 솔직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진실 앞에서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듣고 또 들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엄마도 힘들고 외로웠을 텐데 우린 우리 생각만 했어. 죄송해요, 엄마. 이제라도 엄마 이름, 엄마 시간,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그때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첫째 정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엄마의 마주보고 굳은 표정으로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시죠. 가서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희가 이제부터 잘 모실게요. 다시는 엄마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게요. 아들의 말에 이순자 여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아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훈아. 나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없어. 그리고 너희가 날 모시는 것도 원치 않아. 나는 이제 나 혼자 살아볼 거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은 곳에 갈 거야. 너희는 그냥 지금처럼 너희 인생 열심히 살면 돼. 대신 가끔씩 엄마한테 물어봐 주렴. 오늘은 기분이 어떤지, 밥은 맛있는 걸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그거면 돼. 나는 그걸로 충분해. 엄마의 선언은 자식들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를 내 방식대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임을, 엄마의 시간, 엄마의 인생을 되돌려드리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외돌개 바위는 마치 홀로 선 엄마의 모습처럼 거센 파도 속에서도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 남매는 비로소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이순자라는 한 사람을 온전히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외돌개에서의 재회 이후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하루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전까지의 여정이 엄마의 흔적을 쫓는 숨가쁜 추격전이었다면 그날 하루는 온전히 엄마의 시간을 따라가는 느긋한 동행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엄마에게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어디에 가고 싶으신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이순자 여사의 선택은 유명한 관광지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5일장 열리는 날이라던데 거기나 한번 구경 가볼까?
싱싱한 은갈치도 좀 사고 할망들이 파는 채소들도 구경하고 싶구나. 세 남매는 엄마를 모시고 제주시 민속 5일장으로 향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안에서 이순자 여사는 소녀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녀는 생선 가게 주인과 한참 동안 흥정을 하기도 하고 갓 튀겨낸 꽈배기를 사서 자식들의 입에 하나씩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낯설지만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늘 집과 자식 걱정에 굳어있던 엄마의 얼굴에 저렇게 다채로운 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첫째 정우는 말없이 엄마의 장바구니를 들어드렸고 정아는 엄마의 팔짱을 꼭 꼈습니다. 막내 정수는 풍경이 아닌 시장 구경에 신이 난 엄마의 웃는 얼굴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연신 담았습니다. 점심은 시장 한편에 있는 작은 국밥집에서 해결했습니다.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가족들은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지난 며칠간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예약할 때 얼마나 떨렸는지, 월정리 카페의 브런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비자림의 공기가 얼마나 상쾌했는지, 그 이야기 속에는 자식들을 향한 원망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세상을 만난 한 사람의 설렘과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모험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우리한테 들킬까봐 무섭지 않았어? 일부러 힌트를 준 거지, 이 녀석아. 너희가 얼마나 엄마한테 관심이 있나 시험해 본 거다. 정수가 그걸 찾아낼 줄은 알았지. 우리 막내가 제일 똑똑하잖니. 엄마의 말에 가족들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지난 며칠간의 불안과 갈등을 눈 녹듯 녹여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담 해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이 밤새 차 안에서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주차장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막내 정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정수야,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어줄래? 엄마 핸드폰으로. 정수는 엄마의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바다를 배경으로 선 가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카메라 렌즈 속에서 엄마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훈과 정아 역시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우리 가족 단체 대화방의 프로필 사진이 그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손주들 사진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 비로소 가족 모두가 함께 웃는 사진이 걸린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분위기는 올 때와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습니다. 서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며칠 전과 똑같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이순자 여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들,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엄마도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다. 주말에 다 같이 저녁이나 한번 먹자꾸나. 그때는 너희가 맛있는 것 좀 해봐. 자식들은 군소리 없이 엄마의 말에 따랐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는 것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엄마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며칠간의 짧은 로그아웃은 가족 모두에게 강렬한 리부팅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엄마는 이순자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고 자식들은 엄마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이것은 한 평범한 어머니의 가출 소동이 아닌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온전한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끔은 우리 모두에게 로그아웃할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람 사는 이야기의 오디오북 드라마 엄마의 로그아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런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저희 사람 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